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닥터 채널입니다. 저는 심뇌혈관 질환관리 중앙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경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 관리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신경과 정건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각한 뇌졸중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예방을 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외래 같은 데 오시는 분들 보면 크게 한 세 부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분은 이제 우리가 2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뇌혈관에 위험 인자들이 있거나 어떤 검진상에서 뇌혈관 질환이 있다고 봤을 때 나중에 뇌졸중 생길 위험성이 있어서 그걸 미리 예방하는 그걸 이제 1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외래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관련돼서 제가 충분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외래에서는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방은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혈관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혈관 자체의 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병을 제어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무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그러한 어떤 몸에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을 청소하는 약들이 있어요. 항혈소판제라고 부르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원인 중에서 심장에서부터 혈관 찌꺼기들이 뇌로 날아가서 생기는 이런 뇌졸중도 있는데, 그것들은 항응고제라는 약을 써서 그 혈전을 녹이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기타 이제 혈관이 지저분하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다양한 혈관 위험 인자들을 저희가 조절하는 그런 약제들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의 혈관에 대한 상태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방법부터 조금 침습적인 방법까지 다 있는데요. 일단은 좀 쉬운 방법부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렵지 않고 좀 비용도 저렴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MRI 같은 것도 이런 혈관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위험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보험 혜택이 있어서 물론 이제 건강검진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MRI 촬영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MRA라는 혈관 촬영 또는 CTA라는 그런 혈관 촬영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타 그런 검사들은 이제 혈류가 잘 가고 있는지,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검사들이고, 이제 병 자체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전에 혈관벽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이런 혈관벽을 또 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라는 동맥경화가 굉장히 잘 오는 위치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혈류 흐름뿐만 아니라 혈관벽에 얼마나 두꺼워져 있고 얼마나 이런 동맥경화 상태가 있는지, 그런 동맥경화 부담 정도를 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유의하게 혈관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이제 방어 체계를 또 검토하기도 합니다. 혈관은 뇌혈관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를 도와준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방어 체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또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뇌혈류 예비능, 얼마나 상태가 나빠졌을 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예비능인데요. 그 뇌혈류 예비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핵의학 방법으로 무슨 스펙트럼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혈관 질환들을 어떤 치료에 접근해서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히고자 한다면 조금 더 정밀 혈관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 조영술, 정밀 혈관 조영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치료적인 전략을 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일반인 관점에서
약간 어떻게 예방 어떻게 좀 일반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 뭐 식습관 같은 거라든지 약간 뭐 이런 쪽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요즘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암이 있던 환자분들이 좋은 환경 가서 싹 나아요. 옛날에는 이거 진단이 잘못됐겠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가능해? 그냥 그렇게 말았는데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환자들을 접하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유전자들을 키고 끄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세포의 기능을 조절할 때. 근데 유전자를 키고 끄는 기능들을 먹는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환경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뭐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들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몸에 나쁜 어떤 체질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적으로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관리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음식, 너무 내용이 많아서 좀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음식, 짜게 안 드셔야 돼요. 짜게 안 드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5g 정도, 한 스푼, 소금 한 스푼. 티스푼으로. 예, 네. 그렇죠. 그게 한 5g 정도 이하로 먹도록 우리가 어떤 권고를 하거든요. 근데 5g 정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9g 정도를 먹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반 정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먹는 음식에서 소금 간을 한 반 정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물을 마실 때도 반만 드시고 네.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간을 할 때도 조금 반 정도는 싱겁게 하고 그게 실천할 수 있는 음식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드실 때도 기름기가 조금 없는 부분들 위주로 좀 드시고 적절한 균형 맞춘 식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걸 과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도 적정량을 꾸준하게 하는 걸 항상 추천을 드려요. 열심히 피트니스 가서 막 근육 운동하고 이런 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심장박동도 올라가서 안 좋고요. 그래서 저강도의 운동을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를 하루에 한 2번 30분씩 나눠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로 평지 운동을 많이 권고를 합니다. 정말 단 한 잔도 안 될까? 단 한 개비도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환자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예전에도 담배 저도 폈고 술도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아주 세게는 못 하는데 담배만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타협의 영역이 없어요. 담배는 거기 들어있는 뭐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이 3가지가 제일 문제인데 뭐 전자담배든 액상형 담배든 그런 성분들이 양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교감신경계라고 혈관을 굉장히 긴장시키는 물질들을 많이 뿜어내요. 그래서 담배는 무조건 안 된다. 끊는 즉시 효과가 있는 그런 예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끊도록 하고요. 약주 드시는 거는 한두 잔 정도는 어떤 해롭다는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일부 결과에서는 좀 도움된다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아주 사회생활 할 정도의 도수 낮은 정도의 알코올 정도는 아주 소량 섭취하는 거는 심심하시니까 좀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보통 찾아보면 그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심심치 않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발을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실제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 이 2가지 어떤 방법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제 병이 생긴 원인은 같거든요. 그래서 예방이든, 그러니까 1차 예방이든 2차 예방이든 재발을 막는 거든 아예 병 발생을 막는 거든
그 공통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거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뭐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혈관 촬영을 하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병은 아직 안 생겼는데. 근데 이제 병이 생기는 과정은 그 혈관 내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아주 방어막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동맥경화에서 터지거든요. 터지면 거기에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뇌졸중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터져 있는 그 부분에 혈전이 끼지 않도록 항혈전제를 적극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근데 1차 예방, 병이 생기지 않은 상태라는 거는 아직 그 방어막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혈전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방어막이 터지지 않도록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더 주된 치료입니다. 그게 바로 고지혈증에서 쓰는 스타틴이라든지 이런 당뇨 조절, 고혈압약들 이런 것들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방어막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우선적인 1차 예방의 치료는 혈관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재발을 막는 2차 예방은 항혈전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써서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뇌졸중 관리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과 그 예방 방법의 그런 차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